안녕하세요. 타연이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수요일이고요. 8번째 팟캐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 사이 설날이 지났네요. 저는 작년에는 다른 친구들이랑 설날 음식을 같이 해 먹었는데 이번에는 락다운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소소하게 집에서 떡국이랑 불고기는 해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 과자도 좀 사서 아랫집 분들께 좀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수업을 하고 있는 이곳 한글학교에서도 아이들이랑 같이 설날 관련된 만들기를 했어요. 소소하지만 나름대로 기분은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날 맞이 댓글 이벤트 다들 보셨나요? 원래 엽서를 쓰려다가 해외로 보낼 때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드를 썼습니다. 설날에 관련된 그림을 직접 하나하나 그리고 또 짧은 편지도 써서 보냈는데요. 무사히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이벤트를 종종 열어보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는 요즘 학교에서 바이링구얼리즘이랑 멀티링구얼리즘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로 하면 이중 언어 사용이나 다중 언어 사용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도 관심이 있던 분야라서 새롭고 어렵긴 하지만 아주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저의 첫 과제가 My Language Journey 였어요. 한국어로 하면 나의 언어 여정 혹은 나의 언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언어를 배워왔고 또 사용해 왔는지에 대해 적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하면서 팟캐스트에서도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말로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2개 영상으로 나눠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중 첫 번째로 오늘 이야기할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고 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언어는 바로 한국어겠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난 후에 아주 작은, 아주 어린 아기일 때 울산으로 이사 가게 됐고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 울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이전까지 친구들을 만나면 사투리를 쓴답니다. 그런데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많고 또 고등학교 때는 부산이나 대구 친구들도 다 섞여 있어서 사실 제 억양은 출처를 알 수 없기는 해요. 그리고 제 억양도 센 편이 아니라서 울산에 있을 때 친구들이 좀 신기해한 적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된 후에는 계속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내서 서울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따라하게 된 것도 있지만 뭐랄까요? 좀 저의 고향이나 출신 같이 조금은 개인적인 부분을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어느 정도 서울말도 쓸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사투리와 표준어를 바꿔가면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중언어 사용자들 중에서는 언어마다 연결된 자기만의 정체성이나 감정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둘을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어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 쓰는 말, 표준어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표준어는 한국어라고 불리는 여러 형태의 언어 중에 대표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양한 한국어 중에서 제가 하나보다 많은 종류의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생각해 보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이 팟캐스트에서도 또 한번 이 사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랭귀지 전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지금 저에게 한국어는 제가 사용하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언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롭게 또 다른 시각에서 한국어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에게는 몇십 년 동안 당연했던 것들이 이 언어를 새로 배우는 분들에게는 전혀 당연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말을 할 때 저 스스로 어떤 단어 혹은 어떤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잡해졌죠. 아무튼 한국어는 이제 저에게 전보다 더 많이 특별해진 언어이고 앞으로 외국어로서 한국어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다음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제가 언니들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언니들 옆에서 따라하다가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제 영어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된 게 있다면 무조건 해리포터 책일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집에 해리포터 원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을 어떻게든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정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었는데 그땐 책에 나오는 그 마법 주문 같은 것도 다 새로운 단어인 줄 알고 사전에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리포터는 번역본이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책은 번역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사서 번역본 도움 없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아마 중학생 때쯤 해서 해리포터의 모든 책을 원서로 읽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나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시험 위주로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 덕분에 가끔씩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한국에 여행 온 사람들 아니면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정말 거리낌 없이 말을 거셨거든요. 사실 요즘에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대화가 좀 더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는 저한테 항상 대화를 맡기셨어요. 그땐 사실 그게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영어로 이야기해본 경험이 저한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뭐 저의 영어 실력이 정말 느는 것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어를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건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 몇 개월 동안 저희 학교로 교환학생을 오는 친구들을 돕고 또 같이 노는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이 영어라는 언어가 가진 이 소중함 그리고 중요함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영어가 아니었다면 그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친해지지는 못했던 거잖아요. 또 그때
영어로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에게는 진짜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서 학술적인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중인데요. 정말 어렵고 복잡한 영어를 읽고 듣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말로 사용할 기회는 생각보다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아무튼 영어는 정말 분명히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할 언어이고 정말 끊임없이 배울 언어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어 그리고 영어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일본어나 스페인어, 중국어, 그리고 독일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실 독일어는 아마 한 문장 정도로 저의 여정이 끝날 것 같네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해요.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또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저는 다시 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